박사님, 그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네. 일단 성과란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개 사람들이 성과 그러면은 뭐 실적이나 결과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성과주의의 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결과주의의 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대개 성과라는 개념과 결과라는 개념, 실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과 그러면은, 성과는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을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목표가 없으면 성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성과가 뭐였니?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만약에 물으신다면은, 오늘 교육의 목표가 뭐였느냐? 그러면 목표 대비해서 결과물, 즉 성과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내가 성과를 해야 하는지, 목적과 뭐 어떻게 성과 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직원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에 대한 자기가 일을 끝내야 되는 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목표를 갖다가 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일정 내에 지시한 일을 완료했을 때 우리는 보통 예, 저 일 다 마쳤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은 5가지 있는데 5가지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은 노력한 결과물, 한 일을 대개 실적이라고들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과 그러면 사람들이 실적하고 성과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을 끝내는 것은 기본이고, 애초에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 때 성과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일을 완료했다고 해서 성과를 냈다라고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왜 하필 성과라고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이나 결과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과거에는 우리가 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뭐 1, 4분기 실적 보고, 혹은 당신이 한 실적이 뭐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들 써왔죠. 근데 성과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 환경 자체가 기업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고객 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자체가 기업 중심의 시장 환경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기업이 시장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고객 중심의 시장 혹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되면 기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실적 중심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실적 중심으로 일을 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전에 성과에 대한 기준, 즉 성과에 대한 기준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를 냈다 혹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과 그러면은 고객 만족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성과내기 네.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예. 결론은 매일 야근하라는 말 같거든요. 예. 근데 1년 내내 성과 내려고 일하다가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예. 뭐 연봉이 동결된다든지 또 낮은 등급으로 연봉도 안 오르고 죽어라 일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성과 시스템이 올바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지금 기업들에서 가지고 있는 성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성과 평가 시스템은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다 결과 관리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개 기업들이 보면은
KPI라고 하는 성과 지표와 수치 목표를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간 단위나 그리고 분기 단위로 해당 KPI의 수치 목표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가지고서 보통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그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지가 않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수치 목표와 어떤 KPI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좀 더 잘게 나누어서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해야 될 일의 목표를 달성을 하면 주간 단위의 성과나 월간 단위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니까 그러한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계획한 성과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획한 성과를 본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시킨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합의했느냐, 즉 목표 합의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목표를 합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물의 기준이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면 나는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그러면 이 일을 완료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이러이러한 기준이 되면은 저도 이 일을 마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 사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대한 권한위임을 실행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근데 목표는 합의했는데 실행 과정에 대해서 팀장이나 혹은 리더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2개로 하지 말고 3개로 해라. 그 다음 이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만약에 감나라 배나라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표에 대한 사전 합의와 실행 과정에 대한 권한위임인데, 실행 과정에 대한 권한위임을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대한 전략과 실행 방법을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코칭을 요청을 해서 사전에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코칭을 통한 사전 합의가 있고 난 다음 실행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팀장이 동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목표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실행 과정에 대한 델리게이션, 즉 권한임도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